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4번부터 7번에 있는 경마식 보도라고 불리는 사회지문 좀 보고,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과학기술은 잠깐 다음 주로 넘기고 12번부터 17번까지 있는 요 주제통합지문, 요거 두 개가 오늘 핵심 싸움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어쨌든 수능지문은 꼼꼼하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시간 투자 좀 빵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 분석지 쓰면서 고민했던 녀석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선생님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4번부터 7번으로 바로 돌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지문입니다. 사회지문에 대한 일반론부터 한번 다시 점검 좀 들어가 보자. 우리 독서 이론은 뭐 인트로 파트 같은 거를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었고요. 우리 독서에서는 결국 인문예술이라고 볼게.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이 독서 이론과 함께 풀세트로 이뤄서 만들어질 거고, 이 중에서 하나는 서로 다른 영역이 됐든 같은 영역의 심화가 됐든 주제통합의 형태로 나타나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럼 그 영역별 지문의 방향성부터 점검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사회지문은 항상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한다? 문제 상황을 맞춘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트러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펼쳐나갈 때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그냥 문제만 덜렁주고 문제 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겠지. 끝에는 결국에 뭘 줄 거야? 해결 방안을 주겠지요. 요 흐름으로 가는 게 큰 흐름이야. 근데 물론 이 사이에 뭘 집어넣기도 한다? 기반이 되는 지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과거 기출을 특히 보면 이게 조금 더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파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치? 자, 아무튼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잡아주시고, 지문 속에서 뭐 당연하게도 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하면 대응쌍이 등장하고, 이유나 조건이 등장하고, 혹은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것들 있죠? 나레이, 반복 등등과 같은 코드가 등장하면 조건반사처럼 반응해버려라.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출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잡고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또 선생님 하던 대로 문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질문인지 예측 한번 들어가 보고, 첫 번째부터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번을 봤더니 일단 기억을 설명해 보래. 뭐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기억이 뭐냐면 경마식 보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작년 수능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해야 된다? 반가워야 된다. 오케이? 왜? 이게 수능 특강의 연계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특징, 뭐 전반기에 더 많다, 상반기에 이해가기 이런 식의 말들이 있으니까 특징 정리를 하면 되겠구만 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놓고 쪼아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놀랍게도 이 세 문제, 그러니까 4, 5, 6, 7 네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5번이야. 약간 의외죠.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선지에서 말장난하는 방법을 일단 고민해 봅니다. 이따가. 뭐 아무튼 일치불일치 문제인데요.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주어부나 서술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없는지, 내가 지문 속에서 미리 체크해야 되는 정보들은 없는지 체크. 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정당의 추천,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선거일의 예측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등등등이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지문 속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봤던 단어들을 중심으로 만나면 반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니은과 관련해서, 니은이 그 무슨 토론의 규정이네요. 규정과 관련해서 A와 B의 입장인데, 봐봐, A는 다수 의견, B는 소수 의견이니까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있나? 대응쌍이지. 대응쌍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라 라는 문제가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한쪽이 강화되는가 어느 한쪽이 약화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제, 보기 적용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 손 못 댄다고 패스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특히 지금 이 경우에는 뭐가 등장했어? 보기 적용 문제에 도표나 그래프가 등장한 케이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정보를 꼭 캐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고 했었지. 뭐?
축의 정보 항목명들이야. 오케이? 그래프라면 X축과 Y축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라면은 아니면 도표라면 세로항 가로항에서 어떤 항목명들이 붙어있는지를 잘 보라고 했었을 겁니다.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구문명에서는 그냥 A, B, C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겠잖아. 그치? 대신 우리는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야. 조사를 3번 했는데 뭐 내용도 몰라 지금. 근데 하나는 15일 전, 하나는 10일 전, 하나는 5일 전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팍 굴려보자. 아마 지문 속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거야? 시기별로 뭘 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뭐 등등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 됐어? 자, 이런 예측을 가지고 지문을 시작해주면 되겠다. 요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거의 10초 안에는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당 5초 이상 머무는 것도 무리예요, 그것도. 그렇죠? 빠르게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군!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 시작해볼게. 1분단. 먼저 기억, 경마식 보도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까먹었죠? 경마식. 그나저나 뭐 경마 본 적 있음? 선생님도 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야,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게임이나 이런 거 해주는 거 많잖아. 그러면 요즘 최근에 한번 핫 이슈로 한번 끌었던 게임이 하나 있었어. 우마무스메라고? 알고 있는 사람 다 없네. 자, 우마무스메가 딱 경마잖아, 그지? 경마를 의인화한 것 같아 보이던데, 선생님들은. 그지? 여성 아이돌 캐릭터 같은 애들을 해가지고 말로 의인화했어. 아무튼 간에. 경마가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그거 들어봤으면 알 거야. 1번 봐, 1번 봐, 3번 봐, 3번 봐 하면서 막 누가 1등 하나를 막, 그치? 강조해서 보여주지. 결국 경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1등 했냐. 그거거든. 그치?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건 경마 중계를 하는 것처럼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야. 자, 지금 뭐 했어? 경마식 보도를 정의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수트를 공부한 나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고 기분이 좋으면 되겠지. 또 경마식 보도는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자, 그럼 지금 뭐가 나온 거야? 특징이 나왔는데 이 특징은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이걸 증가한다. 얘들아, 예전에 한 3, 4년 전 기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뭐할수록, 뭐뭐한다면, 뭐뭐하는 경우, 뭐뭐하는 때는 그냥 출제 요소였어. 100%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 오케이? 선거일이 가깝다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어디선가 써먹을 거라고 반응하시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예전처럼 이걸 그대로 써먹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약간 변형을 하죠. 이 말이 맞다면 거꾸로 선거일에서 멀수록 뭐하다?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가능하지 않아? 그치? 자, 이런 정보가 등장하면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무조건 반응하셨으면 좋겠다.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니까. 과연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번에 총선, 야, 우리 총선 있잖아, 좀 이따가. 다들 투표권 있으시죠? 있지? 민증 나왔으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총선, 그리고 가서 투표해. 아마 솔직히 큰 관심이 없을 거야, 지금. 아주 높은 확률로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야, 그래도 투표해. 너희들의 대학 생활이 걸려있어. 알겠죠? 투표하셔야 됩니다. 정당 후보, 선거안, 공보안이 나오잖아. 갑자기 딴 얘기지만. 투표를 정말 많이들 안 해요, 젊은 층들은. 그치? 그러면 투표를 너희들이 안 하면 누구한테 쌉이득인 줄 알아? 선생님 같은 나이 점점 들어간 사람한테 쌉이득이야.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논리 생각해봐.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다 다르지만 그냥 우선 나이로 예상을 해볼게. 어르신들이 있고 중년층이 있고 청년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 A 후보와 B 후보가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 장년층은 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만큼 막 투표율로 반응을 해줘. 저희가요, 노인정의 에어컨 빵빵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2개씩, 3개씩 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차 마음껏 타시게 우리 어디 뭐야 서울 지역 프리패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찍겠지. 찍으러 가면 그러니까 A, B는 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거야? 찍어주니까. 또 B 측면도 중년층도 요즘 사는 게 힘드시죠. 아이들을 낳으시면 뭐 이런 거 보조도 해드릴 거고요. 월급에서 몇 %는 항상 국가에서 보조해주도록 해드릴 거고요. 집값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보장할 거고요. 도로시설 설비 쫙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오 하면서 또 찍어줄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요즘 청년층의 안타까운 점은 그거야. 청년층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복지 지원 정책을 펼칠 거고 또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쳐볼까 하고요. 특히 대학생들 뭐 이런 거 다니는 거 불편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하면 하지만 놀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 안 내는? 안 내. 왜냐면 막 극단적으로 얘들은 와 하면 80%가 반응해줘. 얘들도 와 하면 저거는 60%는 반응을 해줘. 근데 얘들은 와 했는데 30% 반응하고 있어. 그럼 어디다 투자하는 게 정상이야, A, B는? 이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표가 자꾸 청년들을 위한 표가 자꾸 줄어든다고 또 그 와중에 좀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B가 청년층한테 반응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 너희들이 투표로 증명하는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둘 다 싫어요. 아니야. 셋 다 싫어요. 아니야. 다 싫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좀 그렇긴 한데 가면 하다못해 이렇게 정당별로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이런 투표가 있잖아. 그치? 좀 극단적인 이야 가서 물음표라도 찍고 와. 잘 생각해봐야 돼. 자, 평소에는 표를 행사하지 않던 청년층 이제 투표가 나왔어. 근데 얘들은 평소대로야. 근데 갑자기 이번 선거에 무효표가 떼거지로 등장을 했다고 치자.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청년층에서 나왔고 그럼 얘들은 이 사람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겠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찍어주겠다고 사인 해줬구나 지금. 다음부터 이 사람들 걸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효표라도 찍으라고.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면 찍으러 가주시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도 활발해지는 거고 이거는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야. 이게 예를 들자고 이렇게 한 건데 놀러 가기 바쁘잖아. 그쵸? 투표만 되면은 선생님 가까운 내 가족, 내 와이프, 내 가족 동생 투표하라고. 투표 좀 하자고. 왜? 가서 이제 손 막 어쩌고 끌고 가서 투표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투표는 되게 중요한 행위니까, 그치? 맨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잖아. 참정에서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배우잖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총선이 5월달에 있을 거니까 무슨 정책을 펼치는지 보고 가서 하고 오고 여기 이렇게 도장 하나 찍어주고 인증샷도 하나 찍고 그래야죠. 그래서 인스타에 올릴 때도 어리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정보였고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 뭐야? 반응하고 호응하고 도와서 호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는 여기다 쓸까? 경과식 보도가 성행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다음 경과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안 쓸게요 다. 장점이 있대요.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나왔다는 얘기는 장점 뒤에 하지만은 단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사회지문의 특징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측도 되지 않아? 문제 상황을 준다니까?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자,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는 질문, 도외시하는 게 뭐야? 그렇지, 멀리 두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1등이랑 2등이 누군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고 실제로 걔들이 뭘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미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빨간색 당, 오 파란색 당, 나는 무조건 파란색 당 찍어줄게, 나는 무조건 빨간색 당 찍어줄게.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경쟁에 치중하기 때문이야.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요 두 개가 뭐예요? 문제 상황인 거죠. 경마식부도 다 좋아. 이런 장점들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라고 말한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1문단 읽어봤습니다. 자, 얘들아, 기억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3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가능하지 않니? 오케이, 보고 올까요? 3번 문제 가봅시다. 경마식부도 1번 선지. 선거 기간에 후반부에 비해 전반기가 더 많을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봐봐. 바로 써먹죠. 바로 써먹는 거 반응되시죠? 그래서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에 더 많을 것이다 판단되시고요. 두 번째,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 잠깐만. 시청자랑 방송사가 이해관계, 즉 서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관계가 서로 상반이야? 아니지. 그런 말은 전혀 말한 적이 없어. 땡. 세 번째,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니 당선자 예측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 네 번째,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보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의제,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고 했었지. 문제 너무 쉽네. 답은 5번이네. 그죠?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게 아까 우리 장점 파트에서 봤던 문제네요. 되셨죠? 아주 간단한 문제. 약간 어떤 느낌? 주는 문제에 가까운 문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문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자. 문제 제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시작해봐야 될 거야. 첫 번째, 해결 방안을 알려줄 건데,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아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동시에 제공되겠지. 예상되죠? 가볼게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는 조치가 있다. 그렇지, 난 예상대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맨 끝에 있는 글자를 쓸게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규정. 그럼 그 규정이 뭐냐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오케이, 좋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건 또 뭐겠니, 얘들아? 대응사항이겠지. 하는 건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대신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 보도하는 것은 6일 전부터 마감 시까지는 금지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죠? 첫 번째, 대응사항이니까요. 두 번째, 분명히 아까 보기 문제에서 예측한 게 딱 들어가잖아. 아까 15일 전, 10일 전, 5일 전 했었지. 기억나지? 일단 싸게 만들어줬겠구나, 거기서도. 되셨죠? 해도 되는 때는 언제? 실시는 아무 때나 해도 돼. 근데 보도는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 이 알 권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아까 일치분일치 문제에서 확인했었잖아. 이 녀석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 이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재가 판단을 해봤는데, 헌재에서는 헌법에 합치한다라고 보았대요. 이유까지 굳이 안 쓸게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러분들 왜 결집효과라는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후보와 B 후보가 박빙일 때, 그치?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일 때, 예를 들어 A 후보 지지자들이나 B 후보 지지자들이 그래도 그치? 우리 어대 뭐 이런 말 쓰는 거 많잖아. 어차피 뭐 대통령은 누구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게 되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버려. 내가 찍어봤자 효과는 없겠구나. 또 두 번째, 이렇게 박빙일 때는 각 지지자들이 결집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런 효과도 만들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당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근처에선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는 거지. 되셨나요? 자, 내려고요. 자, 공직선거법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요 가규정에 법에 규정을 둔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자 이번에는 나규정이라고 볼게.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지금 지문을 읽으면서 신경 써야 되는 요소는 이 규정과 규정 사이에 공차도 또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니? 끝없는 대응상 싸움이 알겠지? 이 규정에서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자 여기서 정보를 내는 건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거라 이렇게 쓸게요. 왜곡 보도는 당연히 금지해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요? 금지하고 여론조사가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빠밤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왜 반응했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뭐잖아 뭐뭐할 때 그렇지 조건이지 요즘 문제 핫트렌드라니까 뭐뭐하는 경우 뭐뭐하는 때 그거 요렇게 봐도 되는 그거 그래서 무조건 반응해 그럴 때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금지하는 거야. 자 이때는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하면 안 돼. 그러면 서열은 뭐고 우열은 뭐야? 서열은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누가 3등이야. 우열은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지고 있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 오차 범위 내야. 그럼 얘들아, 아까도 봤잖아. 여기서 가깝다와 멀다를 실제로 선지에서 활용할 때 무슨 짓을 했더라? 뒤집었잖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면 오차범위 바뀔 때와 오차범위 아닐 때를 서로 대응하는 짝이 나오겠구나.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감 잡으시고 자, 그렇게 해서 보도를 금지하는데 언론단체 이번엔 또 답도 있어? 자, 다음 넘어가보자. 다 해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도 있어요. 준칙에서는 또 뭐 하냐면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정확한 보도를 요구한다. 어떻게 당연한 얘기니까 흰색으로 쓸게요. 그 당연히 또 다 썼어. 지금 흰색 분필 나와요. 그래서 모르겠어. 선생님은 항상 남들이 쓰려는 것만 하고 주셨어. 세상 분필 혼자 갖고 있죠? 네. 요구한다. 요구하는데 계속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어머 잠깐만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똑같은 말이면 한 번만 더 쓸게 내에 있을 때 똑같은 거지 됐어? 오케이 조건 잘 보시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문제도 내고 싶은 거구나 지금 대응상이 그냥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에는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 않아 자 오케이 경합이라는 말까지는 쓸 수 있대 둘이 치열하게 붙고 있다 막상 막하다 이런 말은 가능하다 그런데 서열하거나 혹은 오차범위 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의 요건이었잖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하니 그쵸? 공차 생각해보자 나랑 다의 공통점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준칙에서는 경합 표현까지는 가능하더라 그 차이점이 되겠지 그럼 이 차이점은 뭐가 됐을 거야? 출제 요소가 되어 있을걸? 예상 되십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문단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로 한 문단씩 읽을 때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일치불일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5번 문제 얘기하는 거야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문단 읽을 때마다 선생님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풀러 가보라고 했었어 왜? 이게 선지가 순서대로 나와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딱히 그렇진 않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편한 대로 푸시면 좋겠어.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훈련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풀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문제 푸는데 가끔 지문이 오늘따라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런 날도 있거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 문단 읽고 오른쪽에서 제끼고 하면서 지워나가는 거야. 실제로도 그렇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건 한 번에 봅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요거까지 읽혔을까 모르겠어. 지금 이 문단은 어쨌든 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의 문제는 이걸 편의상 A 문제라고 치고 이걸 B 문제라고 칠게. 자, 이 문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야? 누가 봐도 B 문제의 해결안이지. 그렇지? 이게 지금 주요 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대신 다들 누가 이겼나 졌나에만 집중하는 게 바로 뭐였던 거야? 공정성 문제였잖아.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겼네 졌네를 표현하면 안 되는 조건을 걸어놓은 거였던 거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예측도 가능해야 돼. 그럼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문장이 나오는 게 상식이니?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상식이겠지. 이게 구조가 보이는 거야. 됐어? 자, 가볼게.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방송,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도 있어. 선거방송 토론회를 열어보아요. 자, 이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간 정책과 자, 정책 얘기 보이시죠? 그럼 이건 뭐인 거야? A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자,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녀석의 그건 뭐야? 특징이잖아. 초청 대상자가 한정된다는 특징이에요. 굿. 자, 그러면 한정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니은 공직선거법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과연 뭐였지? 니은이구나. 니은. 이거 규정만 쓸게요. 이 니은 규정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자, 편의상 이거를 뭐라고 할까? A 규정. 5인 이상의 정당. 두 번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B.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 추천자. 세 번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C. 5%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 요 세 사람이 바로 뭐였던 거야? 한정의 대상이지. 세 종류가. 오케이?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그다음 플러스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토론회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나 횟수도 다르게 할 수 있어. 시간이나 횟수도 다르게 둘 수 있어 라고 말했어. 그 작년 대선이나 그 전에 대선들을 혹시 봤는지. 얘들아, 대선 때는 온통 뉴스가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보기 싫어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보면 대통령 토론회, 그 정책 토론회 같은 거 본 적 있니? 지금 이게 그거 안 봤어? 토론회를 하는데 자, 얘들아 생각해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벽보가 벽에 쫙 붙고 왜 훼손하면은 징역 가는 거 알죠? 그럼 법으로 결정돼 있어? 함부로 뜯으면 안 돼? 아무튼 벽보가 쫙 붙는데 몇 번까지 있든 10몇 번까지 있지 않냐? 이런 거야. 이거 대학생으로 쳐볼게. 내 성적이 555인데 정시 때 서울대 한 장 써보는 거지. 어이씨, 나 서울대 써봤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용기지. 그 용기다해. 참고로 그게 먹히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끔 존재를 한다? 진짜 미달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 이번에 고대 애들 미달 났잖아.
자, 그러니까 믿으려고 갑자기 믿을 수도 있어. 물론 최저를 맞췄다는 전제 조건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안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열정인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어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15사람이 있는데, 자 생각해봐. 그 사람들의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당신도 대선 후보가 되기로 하셨습니까? 저희 MBC에서 한번 초청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5명을 쫙 늘어놓고, 자 생각해봐. 사회자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뭐 하고요. 중간중간에 광고 들어가야 되죠? 광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딱 5분씩만 얘기한다고 치자. 그럼 일단 시간이 2시간짜리 프로그램 되거든. 한 사람당 얘기는 5분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니들 그거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못 볼 것 같은데요? 그죠? 현실적으로 힘들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메인에 해당하는, 메인 표현이라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적으로 1, 2, 3, 4번 안에 들어가는, 그쵸? 정당 이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메인이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왜 지난번에 예전에 그랬잖아. 그 허경영. 최근에도 뉴스에 이상한 말 나왔죠. 봤어요? 그 블루유 얘기 들었어? 나중에 검색해봐. 서글퍼. 그건 좀 아니지. 그죠? 아무튼 간에. 참 밈이 돼서 되게 좀 뭐랄까. 딱히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맞다는 게 너무 슬픈 거고, 세상에, 그쵸? 도둑놈이 많아서 문제다. 중간에 삥딱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무튼 간에, 그래요. 네. 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 한정시킨다는 특징을 뒀던 거야. 자, 이건 내용이었죠? 그 규정의 내용.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문단 오른쪽 갔을까? 계속 가보자.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사인 같은 거야. 지금 여기 안 썼었는데, 여기서 헌재는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랑, 그 다음에 언론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아까 고민을 해봤고, 그걸 합헌이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똑같이 했던 거야.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은 과연 괜찮은가,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헌재한테 또 물어봤던 거지. 그리고 그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것도 진짜 표현이 웃긴 게 아니고 설명, 이런 게 바로 수능 지문인 것 같아.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대잖아. 근데 이 말은 실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합헌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같은 표현을 중복시키는 걸 싫어하고 서로 대치시키려고 한다는 거. 같은 말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대상이 되는 건 뭐였던 거지? 기회균등이었죠. 참고로 선생님 보고 그래서 이거 변형 문제 만들려고 하면 이런 데서도 장난치고 싶어요. 오케이? 지금 합헌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동일하지만 대상이 좀 다르잖아.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치, 알 권리 쪽이었고, 이쪽은 참여자들에 대해서 기회균등이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무튼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 오케이, 보자. 지금 이거는 완전히 대응상이니까 다수 의견 한번 정리해볼게. 다수 의견은요, 방송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자, A 다수 의견의 첫 번째,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심층적으로 토론할 수가 없다. 그게 문제다라고 본 거잖아. 그렇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한 사람당 5분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정책 토론회야. 정책 발표회지. 토론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15명이 주고받는 거 생각해봐. 1번 후보가 말하자 2번부터 14번까지가 다 반박하고 있어. 미친 거지 이건. 너 어떻게 할 거야. 못해. 자,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점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관심이 큰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그거를 많이 못 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치? 나는 10번 이후의 후보들을 관심이 없는데 1번부터, 그렇죠? 아니 10번부터 15번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 다시 치고. 자, 이게 문제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봤다는 거야.
그렇지? 반면 그렇죠. 이거는 근데 뭐 안 봐도 비디오. 자꾸 이것도 이 버릇이 들어서 잘 안 고쳐져. 이 썩을 놈이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은 왜 안 고쳐지는지 이게 의식하면서도 안 고쳐. 비디오 본 적 없다고 그랬지 니들?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보는 비디오. 아니 요즘 그것도 있다며. 나는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꼰대 표현이라며.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치? 그건 좀 너무했지, 그치? 이건 좀 이건 좀 이게 너무 전화에 가깝지 않냐? 그래. 아무튼 다 꼰대래요. 아무튼 자, 소수의견. 근데 그거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왜 프로그램에 저장 버튼 생겨 먹은 거라든가. 저장 버튼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왜 굳이 이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거 알고 있어? 오, 알고 있네? 참고로 이 플로피 디스크도 뭐냐면 조금 어느 정도 된 거야. 5.25인치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고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 드라이브가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 디스크가 나오고 지금은 SSD가 나오고 있는 시대잖아. 그치? 선생님은 여기부터 시작했거든. 처음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 하드 디스크가 없어요. 컴퓨터가 하고 잘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이따만한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이름 쓴 칸이 있고. 그럼 여기에 MS-DOS 6.1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디스크를 넣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직 하면서 두 번째 디스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빼고 두 번째 넣고 지직 세 번째 넣어주세요. 넣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심시티 같은 게임은 좋아했거든요. 그때 심시티 같은 게임 할 때는 플로피 디스크 5장을 번갈아 가면서 넣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를 하는 거야. 상상도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5.25가 나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3.5인치 이렇게 해서 얘는 참고로 보관할 때 여기가 자기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종이 봉투에 넣어서 우리는 종이 팬티라고 그랬어. 종이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3.5인치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이제 이게 찰칵하고 옆으로 열려. 읽는 부분이 여기 있어. 여기 부분이 읽는 부분이야.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읽는 거고 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철팬티라고 불러. 이때부터 이제 저장 버튼이 이렇게 생겨먹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생 때 과제 낼 때요. 오케이? 과제 파일로 내라고 하면 이거에다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줬던 거야. 요즘에는 USB에 담지도 않지 않냐? 그냥 메일로 제출하지 않나? 뭐 제출하면 홀라우드 올리고 메일 제출하잖아.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빨라서 선생님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할배가 되고 아재는 이미 돼버려서 이제 뭐 아무튼 할배가 돼버리면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구글 비전 프로 이런 것도 나온다며. 가격도 미쳤어. 고글처럼 쓰는 가상현실 기계. 참고로 예상 가격이 본체가 400만원. 그리고 참고로 이건 가상 안경장치이기 때문에 내 시력이 안 좋으면 렌즈도 맞춰야 된대. 참고로 렌즈 옵션 가격이 8, 90만원 정도 한대요. 그럼 한 500 정도 드는 거잖아. 근데 그걸 착용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화면에 여기다가 이제 뭐가 영상을 틀거나 프로그램이 떠 있거나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쫙 하고 넘어가고. 알겠지? 그래서 요즘에 애플도 링 하나 만드는 거 알고 있어? 갤럭시 링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링으로 다 꼽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관절을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을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므리면 그 근육을 읽고 오므리는 동작을 요새 실행해버리는 거야. 다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얘들아. 언제적 마우스야?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잠깐만, 이 얘기가 새냐? 아무튼 간에 다시 소수의견. 자, 소수의견은요.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며, 그렇죠? 이거는 기회에 박탈에 해당한다. 그 참고로 얘들아, 지금 지문의 흐름도 두 개가 된 쌍인 것도 보이지? 첫 번째는 후보자에게 역할, 이거는 유권자에게. 이것도 똑같이 후보자에게는 기회 박탈이다. 왜? 내가 14번 후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열받는 거잖아. 그치? 또 두 번째,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잠깐만요. 이걸 문장을 한번 빼먹었네.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요. 유권자들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나와서 토론 정책으로 배틀 뜨는 모습을 보고 오씨 자신의 논리를 제대로 펼 능력이 있구나.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랑 싸워도 안 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 두 번째,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차별적 인식하세요. 그렇지? 여기에 못 나온 사람이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들을 심어준다. 그래서 이 규정을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에 대한 자의적인 건 뭐 하는 거? 임의로 랜덤하기라는 뜻이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하면서 글이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어때? 난도 높아? 지문의 난도를 묻는 거야. 지문 난도가 손을 못 댈 만큼 어려우면 지금 우리 수능 지문 보고 있었던 거라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 그런데 이 문제 세트의 첫 번째 4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의 정답률이 5번 문제 58%, 6번 문제 57%, 7번 문제 55%야. 난리도 아니죠. 이게 바로 이번 수능의 특징이야.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수능도 이렇게 갈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문제에서 꼬는 거를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건 이제 미안해. 또 고인 거야. 한 번 더 고인 거야. 지문 이해는 기본. 이제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필요해지는 거지. 예전에는 지문이 이해됐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고 있다. 그게 우리의 진학이다. 힘내자. 자, 5번부터. 그러면 선지 하나씩 지어가 보도록 할까? 내용 다 이해했으니까. 1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왜? 공정성이 저해되는 게 그냥 문제 아니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잡아뒀던 거 아니었나? 그러면 공정성은 보도하는 것조차도 저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야. 문제 없죠? 1번 오케이.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선지 하나가 쉽지가 않아. 물론 얘는 좀 할만해. 근데 봐봐.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면 뭔가 그 추천을 받지 못했는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추천을 받지 못해도 여기서 A, B, C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초청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A이거나 B이거나 C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라는 말은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A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B에 속했으므로 참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만드는 선지라는 거야. 간단한 선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보통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를 볼 때 야, 답 여기 있잖아, 근거 여기 있잖아 하고 넘어갔잖아요. 더 이상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열받는 지점인 거야. 오케이?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아, 선지도 겁내 기깔나게 잘 만들었어. 역시 평가원이야, 진짜. 리스펙합니다. 나만 그런 거지? 어떻게 선지를 이렇게 꼴 생각을 하지? 아, 진짜 멋있다. 아무튼 봐봐. 알 권리, 얘들 하나씩 따져볼게. 우리는 지문 속에서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라는 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충돌이라는 단어를 본 적은 없었구나. 그건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말한 적 있습니까? 있지. 그러니까 선지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들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썼죠? 선지에 등장하는 단어를 뽑아서 잘 쉐이킹 해가지고 여기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신 겁니다 하면서 주는 거야. 칵테일을 만들어 버린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여기 이 3번 선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냐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이 아니라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모두를 제한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본 게 헌재의 판단이었잖아.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야. A와 B의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본다라는 말을 A와 B 간의 충돌의 문제를 봤다라고 식으로 말을 꽈버린 거지. 한두 대 안 보이게. 오케이, 반응하셔야 되고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 선지 정답이었고요.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경거 전원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자 봐봐. 조사하는 건 뭐라고? 언제든지. 하지만 보도는 이때는 금지했다는 얘기는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밖의 시간은 가능하다. 7일 전 보도 가능. 혹은 끝나고 나서 보도 당연히 가능해야지. 됐나? 자 마지막 5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 이 뭔데? 짠짠짠이었잖아. 근데 이것도 문장을 일부러 뭔가 부정적인 문장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 보이는지 모르겠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는 거. 이거 참고로 베스트 오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뭔가 문장이 미묘하게 이상. 느낌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런 데 남겨버린다. 느낌으로 풀면 안 돼.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5번 문제 될 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 보자. 6번 문제도 재밌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봐봐. 이것도 문제를 본다는 게 이런 거야. 니은과 관련해서 이 A, B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A라는 것은 요거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4번 요소, 5번 요소까지 이런 녀석을 서로 하나씩 배치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동안 그래 왔었고 근데 얘는 이걸 이렇게 바꾼 거야. 잘 봐봐. 자, 시간의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부만 뽑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선지 구성 방식이 다 이거야. 시간의 제한에 문제가 없다면 A의 의견은 어떻게 된 거야? 약화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B의 의견이 강화되는 효과를 주지. 선지는 그래서 여기의 예문을 가지고 와서 반대 의견은 어떤가를 보게 만드는 식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끌고 가고 있는 예문인 거야. 1번 지문 가지고 한번 선지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 봐봐.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오케이 심층 토론을 못했대요. 그 원인이 시간 제한이라든가 참여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럴 때는 A의 입장은 뭐가 될 거야? 다수 의견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게 얘들아 얘가 문제라서 나는 얘를 싫어해요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얘는 잘못 말한 거지. 이해됐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가 문제예요 라고 말했으면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문제가 아니었네? 오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간 제한 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문제로 삼았던 A 의견이 뭐 되는 거야? 약화되는 효과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뒤집자면 B의 의견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됐냐? 그런 건데 2번 선지 보세요. 봐봐.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의 토론에 초청받지 못했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누구의 의견이 강화된 거야 지금 이거는? B 의견이 강화된 거지. 그런 사람들도 다 넣어줘야 된다. 기회박탈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럼 B 의견이 강화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A 의견에 약화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야. 됐음? 3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적 합의 결정됐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머리 굴려보자. A의 입장이 강화된 거지. 자의적인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하기로 모두 합의했던 거 맞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면 A의 입장은 강화되는 거야. 그쵸? 그럼 B의 입장은 약화되는 거지. 베스트 오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도 조심해서 보자.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줬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잘 봐.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정규 그러니까 메인 토론회가 아니라 후보자가 좀 아까 허경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 좀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 얘기가 포인트가 아닌데 자 아무튼 그 외에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약간 이군 후보자 토론회랄까? 그런 느낌의 후보자 토론회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씨 별론데? 라고 하는 인식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B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차별받은 거니까 강화된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A의 입장은 약화되는 거. 됐죠? 뒤집혀 있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5번
유권자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 정도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후보자 토론회라면 B의 입장은 강화되는 거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소수 정당까지. 됐어? 문제의 의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3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게 딱 얘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강화됐다는 것은 곧 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연관고리를 만들어서 풀어야 됐다는 것이죠. 굿. 자, 마지막 7번 문제. 이 문제 풀고 좀 쉽시다. 목이 아프네. 자, 가부터 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어 모도를 평가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보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미 예측하고 왔었고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예측 이미 다 했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보기를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라고 했었잖아. 이 문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예측해보라고. 자, 이거를 편의점 여기다 써볼게.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3차 조사가 있었는데, 오케이. 각각 15일 전, 10일 전, 5일 전 조사가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어. 꼭 봐야 되는 정보가 있어. 보기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얘들아, 이거 잡아봐. 이거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잖아. 그치? 이거 방금 전에 문제에서 풀었었고, 오케이? 요것도 풀었었고, 요것도 일치불능 문제에 나왔어. 그쵸? 저기 동그라미 치고 보이지? 평가, 다 우리 판단했던 것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야? 그럼 예측해야지. 이제 이게 나온 차례잖아.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봤어야 되는 건 뭘까? 오차범위 내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숫자에서 뭘 중요하게 반응해줘야 돼? 오차범위를 봐야 되는 거야. 오차범위 몇 퍼센트? 8.8%가 오차범위 기준이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쓸 수 있게 됐을걸? 뭐? 1번 1차 조사는 후보 간의 차이를 보세요. 후보 간의 차이를 보자. 뺄셈 가능? 잠깐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었지. 사칙연산은 국민 공통교육 과정이니까 차이 몇 퍼센트야? 최소 몇이 넘어? 10%가 넘잖아요. 아니 오차범위 다 됐어? 두 번째 2차 조사는요? 차이가 몇 퍼센트 났어요? A랑 B 1% 났지? 보여? 1%밖에 안 났지? 그러면은 얘는 오차범위 네 라고 표현할게. 오케이? 오차범위 아니잖아. 오차범위 8.8보다 차이가 덜 났잖아. 얘들아, 오차범위가 8.8이라는 얘기는 8.8%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A가 38이고 B가 37이지만 실제로는 A가 40 몇일 수도 있고 오히려 B가 40 몇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알 수 없는 거지. 됐니? 3차 조사도 됐어? 그러면 얘들아 이미 센스를 발휘해야만 해. 이런 데서는 문제의 의도는 다 세팅이 끝난 거야. 판단해볼게. 자, 봐봐. 1차 조사 때야. 조사 가능? 여론조사 가능? 근데 얘들아, 여론조사는 1, 2, 3차가 다 가능하잖아, 무조건. 그렇잖아.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 보도는 이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15일 전이니까. 보도 가능? 2차 때는 보도 가능, 불가능? 보도 가능? 3차 때는 보도 가능, 불가능? 이거는 알아도 보도하면 안 돼. 알겠지? 이미 보도가 불가능? 하나 더, 두 번째,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 1차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 서열과 우열을 표현할 수 있냐고. 서열 가능? 그치? 누가 1등, 누가 1등 쓸 수 있지? 왜? 기간 제한도 아니고 오차범위도 밖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뒤집을 거라고.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오차범위 밖에 있을 때는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 뒤집자고 서열 가능해. 근데 2차는 어때? 1%밖에 안 났지. 서열 가능 불가능. 서열 불가능. 그리고 얘는 그냥 보도 자체가 불가능. 그러면 문제의 의도가 보이지 않냐고. 됐어?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읽으면 되는 거야. 가자. 1차 조사 결과를 14일 전에 10% 이상의 차이로 우세라고 했으면 이건 서열 우열 보도지? 우세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는 나와 다 중 어느 곳에도 위배되지 않을 거야. 그쵸? 나와 다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근데 얘는 오차범위 외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문제 유도 이해돼? 그런 문제였어. 두 번째, 2차 조사 결과. 이제 2차예요. 2차. 선거 9일 전에 누가 앞서고 누가 3위. 그럼 서열 조사야, 그치? 서열 조사한 거야. 그렇게 보도하면 나의 위배 됐습니까?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걸 서열을 의외로 표현했으니까. 근데 다에서는 위배되지 않겠구나? 다에서도 위배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 서열 의외로 표현했으니까. 됐어? 그래, 정답은 2번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런 문제가 얘들아 지금 문제의 의도가 뭔지가 보였고 답이 2번인 걸 파악한 사람들은 3, 4, 5번을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얘들아 쉽지 않잖아. 그치?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3, 4, 5번을 다 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말했지? 여기서 나는 맞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깡따구를 기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문제 푸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돼. 알겠죠? 내가 그동안 이런 문제 풀어봤었는데 이런 패턴은 이런 패턴이잖아. 많이 풀어봐서 나는 안 틀린다는 걸 안 스스로 믿어!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나머지도 볼게요. 3번.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면 안 돼. 3차 조사는 언제 해도 안 돼. 뭐가 됐든 위배일걸? 그쵸? 가다에 모두 위배되겠죠? 좋아요. 4번입니다. 참고로 4번이 베스트 오답이었어요. 무려 23%가 4번을 찍었어요. 가볼게.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언제를? 1차 조사 결과를 14일 전에 보도했어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다에는 위배되지 않는 거죠. 문제 없니?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고? 경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깐만, 미안해. 5번 읽고 있었다, 선생님. 쏘리, 다시 2번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도하는 것은 나이 위배되지 않고 또 두 번째,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갔습니다. 자, 2차 조사 결과야. 그리고 이걸 9일 전에 발표했어. 그러면 여론조사를 9일 전에 하는 거니까 보도 자체는 가능해. 근데 여기서 그 순위와 서열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다에서는 위배된다? 충분히 맞는 말이지. 다에서는 서열 쓰면 안 되는 거니까. 됐고, 마지막 5번.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오차범위 내 경합이라고, 오케이, 좋아. 경합이라고 표현했죠? 그 1%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고 쓰는 건 가능한. 이걸 활용한 거지. 그래서 경합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에 오케이. 3차 조사 결과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면 왜 3차는 이미 4일 전이잖아. 보도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그냥 위배. 이렇게 해서 선지를 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어때요? 다 보셨죠? 굉장히 꼼꼼하게 본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지문 구성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나갈 때, 지문을 읽어나갈 때 생각해야 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천천히 고민만 해주시고. 자, 문제를 혼자 공부해왔잖아, 지금. 두 번째로 선생님이랑 이렇게까지 정리했지. 그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복습해야 된다니까. 정리해. 그럼 우리 기출 3회 돌린 거야. 벌써 한 지문을. 나머지 지문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별도로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좀 쉬다 오자잉. 잠깐 숨 좀 돌리고 다음 세트 넘어갈게요.